네네. 저번에 네. 국회에 계실 때는 17, 18대 그때는 좀 자주 뵈었었는데 네. 그래도 그 외에 또 뭐 종합 펜션 채널 종편에서 몇 번 뵙고 그렇죠. 거기서는 같이 나오니까 네. 송송 패밀리인다고 또 누가 막 좀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 네. 우리 사무실에 어렵게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주는 코너 선거권의 혼술.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 송영선 전 국회의원이시고요. 원래 대학에서는 보니까 영어 교육학을 전공하셔서 대학에서는 영어 교육학을 전공하시고 학사 석사를 한국에서 했고 또 하와이 대학교 가서는 석사는 또 매스컴학과를 하셨네요. 매스컴하고 정치학을 그리고 박사학위는 또 정치학으로 네, 받으시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네. 다양한 경력이 있으시고 네. 또 17대, 18대 국회의원을 지내셨는데 네. 주로 활동은 이제 국방위원회, 또 네. 외교통상위원회. 그러니까는 원래 그 여성분이시지 어른은 좀 드물게 네. 그 국방 전문가시죠. 그 한국국방연구원의 안보전략연구센터 센터장도 하시고 예. 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장도 하시고 예. 예. 지금 그리고 국회의원을 두 차례 하실 거예요. 최근에는 또 그 바쁘신데 또 책을 한 권 썼대요. 대한민국 밤새 안녕하십니까? 좀 어떤 책이죠, 책이? 나는 송국근의 혼술회가 혼자 만져 술 마시는 TV인 줄 알고 오늘 오면 술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네요. 혼자 술 마시는 게 아니라 같이 마시는 줄 알았더니 근데 뭐 대한민국 밤새 안녕하십니까? 라는 책은 지금 사실 뭐 국회의원 세 번째 출마, 3선 출마가 떨어지고 난데 나도 이제 좀 조만간에 그 지하철도 공짜로 탈 수 있는 때가 되니까 적당히 놀고 지내자 이랬을 생각인데 특히 이제 2017년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앉아있어가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나라의 녹을 먹은 횟수로 치면 30수년간은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데 이거 좀 뭔가 갚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또 제가 사범대학 방금 앵커님이 소개하듯이 사범대학 출신이니까 뭔가 남에게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사명의식이나 열정을 갖고 있으니까 이 상황을 좀 제대로 국민들이 알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내용을 그 중에서 추려가지고 다시 정리정돈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룻밤만 지나면 항상 뭔가 일이 터지고 바뀌니까 밤사이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서 밤새 안녕하십니까. 너무 슬고 사회가 너무 혼란스럽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무질서하고 이러니까 국민들 걱정하는 마음을 담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의원님은 한때 친박 이렇게 불리셨죠? 그렇죠. 사실은 뭐 원료로 따지면 진짜 친박이죠. 왜냐하면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인간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차원에서 만난 게 2002년이에요. 2002년이요? 예, 그때 정윤회 씨가 실장을 하고 같이 이 비서관을 할 때에 그때 바른 이해창 당을 나오셔도 여의도 신송 빌딩에서 소위 말하는 터전을 닦을 때 저도 그때 벌써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래서 지금 뭐 방송에서 내가 친박이니 뭐 진박이니 하는 거 보면 참 원륜이 뭐 이런 거 따지는 거 보면 홍릉에 가면 전부 갈비 원조집인데 진짜 원조로 따지면 타이밍에 원조로 따지면 제가 진짜 친박 그때 원조죠. 한국 미래연합이었던 거예요? 예, 제가 거기 가서 미래연합이 아니고 가서 그때부터 만든 게 미래연합이에요. 그때부터. 그때 만들어 놓고 나간 게 아니라 나가서 한 게 그렇죠. 미래연합. 그때 이해창 총재, 저항적 총재라고 이렇게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나오신 거죠. 그런데 뭐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박근혜 정부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뭐 최순실이라는 이 비선을 잘 다스리지 못했고 또 본인이 어떤 청와대 안에서 좀 갇혀버린 뭐 그런 느낌이 있던데 가장 실패한 원인은 의원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가슴 아픈 일인데 사실 뭐 2016년 10월부터 이 뭐 탄핵의 기미가 조금 만들어질 때에 이제 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는 데 대해서 저도 상당히 좀 비판적인 시각을 냈죠. 저보고 뭐 심지어 배신자니 뭐 탄핵에 찬성, 나는 탄핵에 찬성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탄핵에 찬성했니 이래가 참 오명도 쓰고 욕도 많이 먹고 뭐 지금 특별히 당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 당 식구들이 들어가 제 유튜브 방을 박살을 내고 난리를 쳤습니다만은 박근혜 정권의 큰 실패는 두 가지입니다. 이분이 뭐 돈 안 먹고 깨끗하다는 건 알 사람은 다 알아요. 아주 진짜 그런 데 대해서는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나오는 게 그 최순실 관련 사건에 삼성 관련 사건에는 추징금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추징금이 선고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추징금이라는 건 개인이 돈을 이득을 취했을 때 하는 게 추징금인데 추징금이 없었죠. 저는 아주 첫건에서 초창기에는 이분이 혼자 이해창 대표에게서 나와서 혼자 정치할 때는 진짜 첫건에서 그 사람의 이 뭐라 그럴까 정치인으로서의 박근혜보다는 인간으로서의 박근혜를 볼 기회가 몇 년은 좀 있었어요.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지나치게 이기적일 정도로 깔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크게 잘못한 게 두 가지가 뭐냐.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인적 관리가 참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10살 때부터 청와대 생활을 하면서 성장해온 공간이 우리 보통 서민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니까 그 생각의 혹은 결정의 체계 자체가 이 작동하는 방법이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 이제 사람에 대한 그 원천적인 불신이 어마어마하니까 내가 믿는 사람만 믿는다. 이게 당에 계실 때도 그런 성향이 강했는데 대통령 되고 나니까 정말 더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서 극소수의 몇 명에서 이 장벽을 철저하게 쌓았다는 게 아주 첫 번째 결정적인 잘못이에요. 이건 뭐 정말 잘못한 거고 두 번째 그거와 관계되는 거로 그렇게 함으로써 이 보수 정당을 좀 더 튼튼하게 키우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운동권들을 키우는 정도로 철저하게 보수 정권이 뿌리를 확실히 내리도록 그 점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다 책임이 있어요. 견고하게 보수 정당으로 이 보수 체제로 이 나라를 끌어갈 이 그루터기를 만들어 놓고 그걸 살찌게 하지 못했다는 거, 지키지 못했다는 거, 그게 큰 제가 볼 때는 실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람들을 불신을 하고 본인이 믿는 사람만 믿고 그게 아주 한정이 됐어요. 한정이 딱 한정이 돼 있고 당 대표로 계실 때도 그랬어요. 아 그렇죠. 네네. 당 대표로 계실 때도 뭐 이거는 사담입니다만은 당 대표로 계실 때도 의원 총회할 때 보면은 이게 그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당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또 당 대표와 통화를 하는데도 당 대표와 직접 통화되는 전화가 없어. 항상 안 본 건 그 비서관을 통해가 통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어마어마한 장벽이 있었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그런 것을 이용을 한 것이고 이용한 거고 또 박 대통령은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한테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비셔스 서클이죠. 비셔스 사이클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당할 만큼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탄핵이라는 것은 미국 역사의 240년입니다. 탄핵 당한 사람 한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탄핵에 갈 뻔한 대통령이 3번이었어요. 닉슨 그 전에 18대 대통령인가 누가 있었어요. 이름이 그 대통령, 그 다음 닉슨, 클린턴이지만 탄핵 소추로 간 적이 탄핵 상원까지로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상원에 가야 탄핵이 인용이 되는데 그만큼 국민 스스로가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뭐 미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사법권에 대한 방해가 이 탄핵에 대한 직접적인 요인 중에 하나이고 또 정치자금법 이런 거 있지만 결국 혼내는 순간까지 가고 대통령을 자기 스스로 민의를 대표하는 대통령, 자기들을 뽑은 대통령을 탄핵 안 시키거든요. 이건 정말
약간은 이 탄핵당한 데는 박 대통령 책임도 있다라고 자꾸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예. 인적 관리 때문에 탄핵당한 게 아니고 탄핵당한 건 자기 보수의 성을 철저히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촛불 들어갈 틈을 준 거 아닙니까? 예, 예, 너무 어처구니 없이 무너진 게 여기에 저항할 수 있는 이 보수의 목소리들이 평상시에 튼튼한 견고한 성을 만들어놨어요. 이게 안 무너지는데 완전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 원인은 뭐죠? 역사의식이 좀 없었다. 역사의식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안보의식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참 정치의식이 도리어 아이러니컬하게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정치의식이. 예, 저는 그렇게 봐요. 누구보다도 더 정치를 많이 한다 하지만 도리어 아이러니컬하게 그거 진짜 아이러니컬. 예, 정치의식이 저는 도리어 부족하지 않나. 선거의 여왕이라고 그러고 네. 그 예, 대중성이 그렇게 있고 맞습니다. 하는데 정치의식이 부족하다. 네, 선거의 여왕이라는 것은 그 참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운동회가 진 적이 없으니까 뭐 재보궐선거도 다 이겼어요. 네, 그 그림자 뒤에는 아버지가 있죠. 그리고 국민들의 25%가 시멘트 이 서포트가 뭐냐 하면은 박정희에 대한 향수. 그리고 다 이루지 못한 이 우리 경제를 세계로 우뚝 설 수 있는 경제 기반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한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해 가다가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국민들의 아쉬움. 이런 것, 또 배고픔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우리들의 영웅, 이런 게 막 정말 서로 얽혀있는 감정에 측은지심과 향수와 그리고 아버지처럼 좀 나라를 잘 끌어돌라는 그런 기대, 이런 것들이 다 합쳐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가 선거운동을 하면은 박근혜가 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박정희의 이미지가 그 뒤에 있고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찍는 거예요. 잠깐 시간을 내가 얘기를 하면은 영천에 그 정희수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분 선거운동을 하러 4월 30일이 선거일인데 선거운동하러 우리가 그때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아파트 단지에 내려가가 하루를 잔 선거예요. 근데 따라가서 선거운동을 해보니까 이 영천시장에 할머니들이 산나물이라든가 고구마 삶아가 파는 할머니들이 쭉 앉아있는데 제가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요. 그때가 우리 2번일 때요. 한달아 다닐 때. 할머니요. 이번에는 2번 찍어줘야 됩니다. 2번입니다. 2번. 노무현 정부 때죠, 그래. 예, 그러니까 2번입니다. 후보 누군지 알죠? 이랬더니 알지를 누굽니까? 박근혜 아이가! 이렇게 통화하는 거예요. 그 도리어 정의수라는 이름을 갖다 여면 표가 날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2번만. 네네네. 그런 식이었어요.